장기 파티입니다. 안녕. 자, 오늘은 먼저 간단하게 시황을 먼저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자고. 먼저 오늘 상승한 종목을 보면 이것도 대부분 이제 우선주들이 많이 점령을 하고 있고, 이렇게 동양, 동부 우선주, 신풍 뭐 이런 거 있고, 신풍은 이거 코로나면 계속 이렇게 올라오네. 코로나 얘기만 나오면. 이스타코는 이거 정책 주고 또 정치인 관련주지. 쌍방울은 요 항공사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날르고, 부산주공 또 금속도 있고, 제지주도 하나 보이네.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이제 화장품 같이 이런 거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아직도 화장품 쪽이 죽지 않았다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동종 업체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률 상위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는. 또 에너지, 제이준 이렇게 화장품, 그리고 또 이 항공주들도 이렇게 눈에 보이고, 풍력도 있고, 또 타이어도 이렇게 보여. 이렇게 계속 섬유, 지주사도 있고. 이거 넷마블, 네이버, 하이브는 시총이 무거운 건데 이것도 올라와 있는. 동부건설 요거 어제 추천했는데 계속 오르는 모습이, 요거는 좋아 보이고, 요거 일단 설명을 따로 할게요. 요거는. 그리고 코퍼레이션 홀딩스 요것도 얼마 전에 추천했는데 요것도 올라왔지. 그래서 요것도 관련해서 요거 내용을 설명을 해줄게. 자, 먼저 오늘의 주제는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 이론. 박스 이론이야. 이거 박스권 돌파 매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 가치 투자가의 함정에 대해서 오늘 다시 또 한번 얘기를 해줄게. 이 오늘의 시황은 먼저 보면 이 서비스업의 이스타코, 그리고 의약의 신풍제약, 그리고 섬유는 요 쌍방울, 동양 요게 상한가 같고, 또 운수에서 한진카라고 페노션 요 항공하고 행운이 이렇게 떠 있는 거 보면 아직도 추세가 있다는 거지. 이쪽에 하락률에는 두산중공업 이제 주술라라고 했던 요게 이제 계속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특징적인 게 은행보험 이쪽인데 요거는 금리 쪽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요게 하락 상위 쪽에 가 있는 게. 그리고 건설에서는 지금 HDC 이 현대산업개발이 이 광주 그 재개발 거기 붕괴 때문에 완전히 뭐 얘 하나 때문에 다 안 좋았지. 흐름들이 다 대부분 뭐 이런 여파도 있었겠지. 흐름이 안 좋은 데는. 그리고 이 오늘 이 주제는 이 돌파 매매, 요 박스권 매매인데, 그거 설명에 앞서서 여기 그 성장주하고 가치주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 삼성같이 이런 우량주지, 이게 우량주고 시총도 큰 우리나라 1등 기업인데 지지부진하지 보면. 그리고 또 하나같이 이렇게 가치주인데, 뭐 보면은 가치주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게 영업이익의 2.8배 지금 거래되는 거지. 그리고 1분기 퍼의 10배 거래되는데도 시장에서는 이렇게 외면을 받고 있는 거지. 이렇게 지금 보면 삼성보다도 많이 떨어져 있고, 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먼저 박스 이론이라는 거는 이 헝가리의 이 사람은 무용가야. 무용가고 이 박스 이론의 창시자야. 우리가 맨날 박스권 매매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창시한 이론이고, 이 차트리스트야. 이 사람은. 이 사람도 원래는 무용수였는데 이 공연대금을 갖다가 돈으로 못 받고 그 주식으로 받은 거야. 어디 무용 공연을 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그 주식을 안 보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몇 배가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이거 주식을 해야 돈을 버는구나 하고, 저는 초보 시절 때는 그냥 막 이것저것 이제 서적도 뒤져가면서 공부해서 이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기본적 분석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지표를 보니까 싼 거를 발견한 거야. 싼 거를 발견해가지고 이 사람 생각에는 야 이거만 사면은 자기가 부자가 될 것 같은 거야. 이렇게 지표가 막 낮고 뭐 이런 주식이 있다니 하면서 놀라운 발견을 했다는 듯이. 그래가지고 그 주식을 샀어. 지표가 낮고 이게 모든 지표가 좋은 거.
그랬더니 뭐 실적이 뭐 완전히 뭐 엉망이었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한 게 이제 시장을 관찰을 한 거야. 시장을 관찰하면서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 갑자기 그냥 뭐 날라다니는 거야. 그냥 막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냥 춤추는 거야. 그걸 그때 이제 어떤 일정한 상단과 주식의 그 상단과 하단을 연결했을 때 그 어떤 그 박스 모양에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상승률이 좋았다. 거기에 착안해서 한 매매 방법이 이제 이 박스권 돌파 매매지. 그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얼마 전에 거래했던 A리츠인데 요거를 보고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먼저 이게 A리츠인데 여기 보면은 거래량이 보면은 만주도 안 돼. 이렇게 6천주 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 만주도 안 되는 거래량이지 대부분 다. 그런데 요날 봐봐. 요날 보면 120만 주가 터진 거야. 이 만주도 안 되는 거래량이 120만 주라는 거래량이 터진 거지. 예를 들면 이제 박스권 매매로 봤을 때 이때 니콜라스는 이제 접근할 때 이런 박스를 그린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이걸 관찰을 하는 거야. 관찰을. 그래서 뭐 요때 매집을 하든지 아니면 요때 봐봐. 요 이제 박스권을 요 돌파를 했잖아. 이렇게 거래량을 실리면서 요때 같이 동참을 하는 거야. 이 만 원을 만 238원을 돌파를 하는 순간 뭐 1,300원에 사든지 뭐 1,400원에 사면서 이거를 매수를 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들 매매는. 그 다음에 흐름을 봐 또. 그래서 다음 박스를 이제 그리는 거야. 이렇게. 요게 의미 있는 요 꼬리는 제외하고 요 선과 요걸 연결해서 또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 박스를 또 넘는 모습을 보였지. 그럼 요때 또 동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추가해서 또 매수를 들어가는 거야. 또 추가해가지고 매수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박스를 또 그리지 이렇게. 그 다음에 요를 또 동파할 때 관찰하고 있다 돌파할 때 또 요때 또 실리는 거야. 자기 비중을 또 실어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또 요 박스를 관찰하는 거지. 근데 어때 요게 밑꼬리 달고 무너지고 하나 둘 3일째 되는 날 이제 완전 이제 중간까지 내려왔잖아. 요때 이제 매도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요런 매매법이지.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마다 매수해서 들어갔다가 이 박스를 뚫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을 때 매도하는 그런 방법이야. 근데 나도 요때 매도를 했었지. 하여튼 그렇게 매수를 해서 이 사람이 큰 성과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매매법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우리가 이 삼성같이 우량주나 가치주도 시장의 인정을 안 받고 뭐 대중이 참여를 안 해주면 오르질 않는 거야 이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실적과 무관하다. 주가의 움직임은 실적이나 뭐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움직이는 거고, 또 시총이 조금 작을수록, 이거는 이제 내 경험이고, 시총이 작을수록 상승률이 더 좋다는 거. 그리고 박스권을 뚫었을 때를 유심히 봐야 되는 거. 그리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어떤 일정한 박스권을 뚫었을 때, 그리고 잠잠하던 놈이 원체 거래량이 없이 밑바닥에 있던 놈이야. 뭐 중간에 위에 올라가는 놈 말고 거래량이 없던 놈이 이제 거래량을 터졌을 때 그걸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예를 들어서 오늘 상승했던 종목 중에 요게 있었지. 상승 종목 중에 보면 내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추천했던 코퍼레이션하고 동부건설 요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먼저 이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는 이 상사주야. 상사주고 지금 이제 상사주를 내가 이렇게 나름 분류를 해봤어. 그래서 시총이 낮은 것부터 이렇게 높은 순으로. 그리고 이건 이건 퍼인데 퍼는 그냥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 요거는 PBR이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오늘 상승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상사주인데도 보면 요놈이 유독 도드라지게 이렇게 상승률이 높았지. 이렇게 딱 보면 시총이 제일 작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고속철도 그것 때문에 한번 상한가 몇 번 나왔었고, 북한 관련해서 그냥 한번 날르지. 이런 거는 북한 현대가라 뭐 이런 특징이 있는 놈인데, 보면 펄을 봐. 펄을 이 상사 중에 얘가 제일 좋아. 얘가 PBR로 보면 얘가 가장 좋아. 그러면 얘를 갖다가 선택하는,
누가 펄을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얘를 선택했을 것이고, PBR로 선택했다면 얘를 선택했겠지. 하지만 시장의 움직임은 얘가 선택을 받은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박스권 매매에 예를 들었을 때 이렇다는 거야. 그리고 움직임이, 얘는 내가 추천하게 됐던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한번 차트를 보면 요게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의 차트야. 여기 보면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거래량이 없어. 이렇게 뭐 보면, 이렇게 보면 5만 주 정도가 평소 거래량인데, 여기를 봐. 460만 주가 터진 거야. 상한가 쳤다가 이제 윗꼬리 달면서 내려왔지. 이렇게.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관찰을 하는 거야, 얘를. 이렇게 박스를 그려서 잡고, 지금 이 갭을 메우진 않았잖아. 그리고 요 수량을 보면 나간 흔적이 없지. 여기서 이제 뭐 던진 사람들이 있고, 요때부터 매집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겠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때? 요 박스를 돌파를 하는 순간 거래량이 또 터지면서 또 상한가를 또 한번 친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윗꼬리 달고 쭉 뺐어.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다시 또 박스를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박스를 이탈을 안 했잖아, 얘가. 그리고 얘는 거진 뭐 이 봉의 중간 위에서 놀았어, 계속. 그러다가 뭐 몇 번 이렇게 뚫는 모습을 보였지, 이렇게. 그래도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갔잖아, 이렇게. 몇 번을 다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선들 61선, 21선 이게 다 모였어요, 여기. 이제 한번 모였지.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의미 있는 요런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30만 주 거래량으로. 여기 보면. 그래서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나도 이제 요때 가담을 했지. 요걸 보고. 그리고 얘는 이제 여기 위치가 요 상단에 위치해 있는 거야. 얘네들의 지금까지 돌파하려던 모습을 보였던 여기에. 그래서 얘가 뭐 내일 뭐 요렇게 갈지, 위로 갈지, 또는 또 박스 밑으로 갈지, 이건 정확히 모르겠어. 하지만 요런 흐름을 보일 때 좋은 흐름이 나왔다는 거야. 얘의 이론으로 봤을 때,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 이론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지, 얘가. 그리고 한번 요거는 이제 동부건설인데, 요거는 요것도 한번 보자고, 차트를. 요게 동부건설의 모습이야. 여기 보면은 전고점이, 고점 신호가 여기에 있었어. 여기 이렇게 보면은 추세가 이렇게 움직였지. 이렇게 아주 그냥 좀 거친 모습으로 움직였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격을 확 벌리면서 한번 큰 시세를 한번 주고, 뭐 14,500원에 여기 고점을 찍은 거야. 그리고 다시 이렇게 움직여서 또 돌파를 시도했는데, 여기서 어때? 쌍봉으로 무너진 거야. 이제 이렇게 돌파를 못하니까 바로 무너져 버리지. 그래서 여기 무너졌다가 여기서 이제 저점을 잡고, 자, 여기서 한번 또 올랐다가 또 이제 조정하면서 여기서 한번 또 저점이 잡힌 거야. 그래서 요걸 선으로 이으면 요런 박스가 된 거야. 요런 박스가 된 건데, 여기서 이제 오늘 의미 있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요걸 뚫은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켜봐야겠지. 요렇게 될지 또 이제 14,000원이 고점이었잖아요, 여기를 어떤 식으로 뭐 뚫고 돌파한다면 또 의미가 있는 모습이지. 왜냐하면 이쪽으로는 매물이 없잖아, 이쪽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신고가가 되는 거지. 얘를 뚫어버리면 좌측편에 매물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여기 있는 어떤 이런 지표만을 쫓다 보면 실제 이 시장의 움직임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요렇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이제 두산을 여기 이제 방송에도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두산이 실적이 이렇게 좋았어. 걔도 뭐 한 3배 정도의 이렇게 거래된 시총이 1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거래가 되는데, 걔 같은 경우는 재료가 들어오잖아. 이렇게 원전, 뭐 친환경에서 뭐 원전하고, 또 미국에서 이런 훈풍이 부니까, 이런 테마를 타니까 그냥 오르는 거야. 단순하게 이 지표만으로는 어떤 이 종목의 상승을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거야. 그거를 꼭 알아두고, 우리가 매매할 때는 꼭 이런 요런 또 보지만, 항상 이게 잠잠하던 놈이 내 종목에 어떤 세력이 들어와 있나, 거래량이 크게 상승하면서 들어왔던 세력이 들어와 있나, 이런 거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거래량을 터졌다는 종목들은 유심히 봐야 돼. 그게 만약 바닥권이라면. 그거는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은. 그게 나중에 보면은 어떤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줘. 그런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한번 참조해줘서 이 투자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자, 그럼 다음에 만나. 안녕.